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오늘도 이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할 텐데요. 오늘은 조영남 씨의 이 그림 대작 사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그림을 그려줬다고 주장하는 이 송모 씨, 이 대신 그림 수천만 원어치가 판매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어떻게 전개돼 갈까요?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직 전화 연결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김성수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되는 대로 이 소식 알아보겠고요. 대신 대작 논란의 송 씨, 이 그림을 그려준 무명 작가라고 처음에 소개가 됐었죠. 원래는 백남준 화백의 조수로 일할 만큼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작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이 무명 작가라고 했던 송 씨 말이에요. 백남준 화백의 조수로 일할 만큼 자기 예술 분야가 충분히 구축된 작가라고 실명 공개도 됐는데 지금 이 조영남 씨의 이름으로 그림이 판매된 거 어떻게 전개되고 있어요? 일단 조영남 씨의 주장과 그 검찰 측의 주장, 그리고 지금 대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송모 씨의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제 송모 씨가 그 조영남 씨가 말했던 것처럼 단지 조수 차원의 그런 작가가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독학으로 공부를 갖다 주로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전서부터 미술계에 계속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작가였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에 유학 가 있을 때는 백남준 선생의 조수 역할을 했을 정도로 네. 기본적인 실력을 갖고 자기 작품들을 갖다 계속 발표해왔던 그런 작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작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해놓고 그 작가의 이름으로 판매를 한 게 아니라 조영남 씨의 이름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것도 한두 편이 아니라 네. 최소한 10여 점 가량이 판매된 정황을 자료로 확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조사가 실제로 조영남 씨한테 직접적으로 수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당초에 조영남 씨 입장은 이랬어요. 콘셉트를 제공했고 당초 수입이 없는 송 씨에게 도와주는 의미로 밑그림 혹은 덧칠 정도를 맡겼다 그랬는데 오늘 송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조영남 씨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관건이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컨셉트가 100% 조영남 씨 거다 이렇게 조영남 씨는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송모 화백은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라고 물어봤을 때 알아서 해다라고 얘기했다. 이 네. 얘기는 송모 씨에게 일정한 컨셉들의 변화라든가 조정을 할 권한을 줬다는 것이고 네. 교수한테 이런 거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로 그 조영남 씨의 2009년 이후에 그림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 달라진 느낌은 주로 송 씨의 어떤 터치들에 의해서 달라진 거다라고 지금 검찰이나 또 미술 관계자들이 일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셋째, 작가로 취급하지 않고 무시했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무슨 조영남 씨가 없으면 굶을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나는 너무 기가 막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조영남 씨의 행동, 그가 주장하는 대로 이게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말이 참 많이 지금 이야기 회자되고 있는데, 자, 일부 미술평론가들이나 미학자도요, 조영남 씨의 주장을 두둔하면서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열정페이 이런 것처럼 노동 착취 여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그랬죠.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익중 작가라는 설치미술 작가가 있죠. 네네. 이분이 만든 꿈의 달이라는 작품이 순천만 공원의 대표적인 볼거리로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안에 걸려있는 14만 5천여 개의 그림들, 네. 3인치짜리 캔버스의 그림들은 강익중 작가가 그린 게 아닙니다. 네. 전 세계 어린이들이 그려서 보내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붙인 사람도 강익중 작가가 아니고 붙일 때 감리한 사람도 강익중 작가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이거는 왜 강익중 작가의 작품이라고 인정할까요? 그것은 컨셉트를 100% 제공했고 그리고 준비되는 과정을 전부 다 공개했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다 구했고 네. 그 동의 하에서 이 작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것을 개념 미술의 창작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컨셉은 자기 것이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과정을 숨겼죠. 그리고 네.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또 그림을 사는 사람에게도 이런 내용을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수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결정적인 역할들을 도움을 받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개념 미술이다, 이건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덧칠이나 정말 밑그림 정도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건 조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송모 씨가 그린 그림에 사인 정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수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기득권에 도전하던 예술가들의 창조 정신이 좀 교묘한 언어 아래서 또 다른 기득권의 방어술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백남준 작가가 예술은 사기야 이러면서 껄껄 웃었던 장면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거는 진짜 예술의 사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대중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 일부 기득권층만 그것을 향유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거고 그 기득권이 든든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컬어지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기득권들을 막고 있었을 때 그것을 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예술가들이고요. 그들의 언어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교양 없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어내는 현대 미술이 계속 추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보통 착취의 문제가 아니라 한 예술가의 자존심을 그것도 아주 푼돈으로 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한 작가의 오류나 실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다 좀 합니다. 네, 자 노동 착취냐 이제 예술 논쟁으로까지 이게 비화되고 있는데요. 빨리 좀 수사돼야 될 내용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여기에 대한 예술계의 논쟁이 좀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대 국회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월호 유가족의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당선인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사실 오늘 이 본회의와는 별개로 지난번 열린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세월호 특조위에서 요구했던 특검 요청안도 법사위 계류 중이었는데 결국 지금 이 무산되는 건가요? 예, 특검 요구안도 마찬가지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법 요구안 등 다 자동 폐기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던 이유 말이에요. 가장 네. 핵심적으로는 특조위의 조사 기간 연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라면 결국 6월 말로 종료되는 건가요? 지금 해수부의 해석대로라면은 6월 30일부로 조사 기간은 만료가 되고요. 네. 백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백서로 만드는 기간 3개월만 추가적으로 보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특조위 활동 개시일에 대해서 법조문 해석에 좀 이견이 있던데요. 네, 여당은 맞습니다. 법이 발효한 2015년 1월부터 이제 이것을 산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야당은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2015년 7월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종료 시한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법문상으로는 명백히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법 시행일인 1월 1일에는 어느 위원도 임명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네. 위원이 아예 없었던 상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 1월 1일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법 해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해수부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박 당선인 변호사시니까 예. 법조문상으로 봤을 때는 2015년 7월을 시작점으로 보는 게 옳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라고 보려면은 적어도 위원이 다 임명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위원회가 가동할 수 있으려면 시행령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제반적인 여건들이 좀 갖춰진 때로부터 때를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세월호의 인양 시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전해진 바로는 빨라야 7월이라고 하는데요. 예. 자, 그러면 정부와 여당 왜 이렇게 조사를 좀 빨리 끝내려고 한다고 보세요? 사실 그 법 해석을 좀 무리하게 과거 전례와도 좀 다르게 그리고 법문하고 좀 다르게 해석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6월 30일부로 조사 활동 기간을 지금 마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는 시점이 빨라도 7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 세월호 선체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는 어떤 그 목적을 봐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참 잘 안 맞는 지금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 정부 측 주장대로 6월에 특조위가 된다면 7월에 선체를 인양해도 조사 활동은 못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법문 해석 태도를 유지한다면은 7월 말에 선체가 인양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자, 지난번 3당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실제로 특조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이 세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활동 기간이 보장이 된다면 그 보장된 기간만큼 당연히 예산은 들어가겠죠. 네. 근데 그 세금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특별조사위원회가 하는 활동 자체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가슴 아파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쓰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아깝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서 그런 유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아까 짚은 대로 이제 이 기한 연장 문제는 19대 국회에선 어쨌든 자동 폐기가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정부 측이 이 야당안에 동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2015년 7월을 기점으로 하면은 이제 6개월 정도 기간이 더 확보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특조위원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 진실 규명은 명확히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진상규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인양된 선체를 조사할 기간은 보장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조사해달라고 신청했던 그 조사 신청에 대해서 차분하게 좀 더 시간을 들여서 조사할 시간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6월 30일부로 조사를 마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정치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새누리당에 있었던 이제 조혜진 19대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이 세월호 문제를 물어보니 이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기존에 협조가 워낙 안 돼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또 예산을 더 투입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특조위의 기능과 인적 구성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어요. 박 당선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특조위 시즌 2 또는 새로운 특조위 구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일단은 인양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고 인양된 선체를 조사해야 된다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기존 특조위의 어떤 연속성을 좀 보장하는 가운데서 보강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좀 현명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지 상태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마지막 본회의에서요. 특조위의 비상임 위원직에 이 사퇴했던 황전원 전 의원 재선출됐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일단 황전원 전 위원께서는 그 전에 위원이셨을 때도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셨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분입니다.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었고 비판적이기까지 한 분이었고 또 그 사태 이후에 이제 새누리당이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시 이제 부위원장으로 선출돼서 오신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오신다 또는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기보다는 진상규명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판적이셨던 태도를 지속하시려고 오시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선임된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간의 특조위 활동이 뭐 밝혀낸 바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규명해야 할 의혹, 과제들 많이 이제 쌓여 있을 텐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예, 일단은 그 해경 123 정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도 인정했다시피 검찰이 주장했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이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계 고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미 대법원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제대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조위 활동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해경이 초기에 세월호의 선장가 선원이라는 것을 알고 더 먼저 구조했다라는 의혹이 계속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세월호 또는 청해진 해운민과 국정원은 과연 어떤 관계이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 의해서 또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해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주민 당선인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시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19대 국회에서는 오늘 이제 본회의가 이제 종료됨으로써 자동 폐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일단은 해수부 쪽에 국회석을 좀 제대로 해라라는 요구를 좀 강력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결이 안 된다면 당연히 20대 국회 때 특별법 개정안을 빨리 발의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 여야 관계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당선인이었습니다.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메카드 점보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의 가족 캠핑 기획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팡팡.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미래에셋증권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주먹보다 작았던 아이가 자라 처음 혼자 걸었던 곳도
처음 엄마 하고 불렀던 곳도 바로 이 집이었죠. 은숙 씨, 그렇게 행복한 추억을 라온에서 계속 만들어가길 바랄게요. 즐거움을 짓다. 라온 건설. 가화 생기 만사성. 가정의 달 5월에도 생기발랄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로나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오로나면서 생기발랄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씨.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초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네, 오늘의 정면송 아이유가 부르는 잔혹 동화입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는요, 이틀 전 묻지마 범행에 희생된 20대 여성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지는 사회, 정말 문제가 큰데요. 이러한 재발을 막기 위한 각성과 새로운 행동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혜, 전소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